안녕하세요. 철인부동산 부평센터 이진현 소장님과 함께 일하는 박준구 부장입니다. 오늘은 임대 맞추기 수월한 호실을 설명드리면서 임대를 맞출 때 플러스인 요소와 호실을 고를 때 피해야 하는 호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규제로 인해 많은 분들이 지산 투자를 하시면서 앞으로 다가올 지식산업센터 입주장 대비 임대 공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85,000평이나 되는 초대형 지산의 입주장을 겪으면서 입주장 때 어떤 호실들이 임대가 바로 나가나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너호실입니다. 코너호실은 다들 알고 계시지만 코너호실의 장점은 서비스 면적이 다른 일반 호실보다 크다는 점입니다. 서비스 면적이 뭐냐면 전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발코니 공간을 말하는 건데요. 건물 외곽 쪽에 위치하고 있는 호실들이 바로 이 코너호실입니다. 코너호실은 임대를 줄 때도 일반 호실보다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는데요. 코너호실은 저 발코니 면적까지 포함을 해서 홍보를 합니다. 또 창의 양면이라서 개방감도 좋고 햇빛이 많이 들어와서 사무실이 대체적으로 밝은 편입니다. 두 번째로는 평단가입니다. 같은 건물에 있는 호실이라도 호실마다 평단가가 차이가 나는데요. 그 이유는 층수, 구조, 뷰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임대를 맞추는 데 있어서 층수와 구조, 향과 뷰는 부가적인 요소이고 임차인들에게 있어서 1순위는 임대료가 저렴한가입니다. 평단가가 싸다면 같은 면적의 호실보다 임대료를 저렴하게 해주실 수도 있고 시세대로 맞춘다고 가정해보면 수익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건물 내 평단가가 싼 호실을 고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만약 임차인이 왔다고 칩시다. 임차인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월세입니다. 월세가 저렴한지가 제일 관건입니다. 층이 높고 구조가 좋고 향이 남향이어서 햇빛이 잘 들어온다. 북향이라서 해가 안 들어와서 관리비가 적게 들 거다. 이 호실은 막힌 곳이 없어서 전망이 좋다. 이런 요소들은 전부 부가적인 요소들입니다. 있으면 좋지만 딱히 없어도 그만인 요소들입니다. 저희 인천 테크노밸리 유원센터로 보자면 11층은 옥상공원이 있어서 평당가 640만원, 12층부터 17층까지는 평당가 570만원, 그 위층은 590만원에서 620만원까지, 심지어 A동 라인은 평당가가 700만원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분양을 받으실 때 이 중 어떤 호실을 잡아야 할까요? 11층은 옥상공원이 있어서 산책도 할 수 있고 로얄층이니까 사야 한다? 사람들이 고층으로 가면 전망이 좋으니까 고층을 사야 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일 저렴한 12층부터 17층 평당가 570만원 이런 물건들을 잡으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층, 로얄층, 전망이 좋은 호실 이런 것들은 임대료 반영이 어렵습니다. 물건을 살 때 최대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하는 게 정답이니 만약 분양받을 현장을 고르셨다면 분양사원과 부동산에게 평당가가 포함된 층별 도면을 꼭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소형평수입니다. 소형평수를 들으시고 요즘 지산들 소형평수로 많이 짓는데 소형평수 공급이 많이 돼서 임대 맞추기 더 어려운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소형평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만약 분양을 받으실 때 건물 전체적으로 호실들을 보면 호실 중에 특히나 면적이 작은 호실들이 있을 겁니다. 왜 이 호실들을 추천하냐면 평수가 작다 보니 공급가액이 다른 호실보다 적고 실투자 금액이 적어 투자 접근성이 높고 임대료가 제일 저렴하기 때문에 부동산들이 광고를 할 때 매물이 노출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손님들이 볼 확률도 높아져서 계약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준공이 완료되고 입주장이 시작됐을 때 빠른 시일 안에 소진될 확률이 높은 호실들이 바로 이런 호실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15에서 17평 호실들의 임대료 시세가 70만원이라고 쳤을 때 이보다 작은 11평의 소형 평수 호실이 있다면 70만원보단 금액이 적겠죠? 60만원 선일 겁니다. 부동산 일을 하면서 손님들이 제일 문의가 많이 오는 전화가 평수에는 상관없이 임대료가 제일 저렴한 물건들 문의가 많습니다. 보통 소형 사무실을 찾는 분들은 한 분이서 근무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두 분이서 근무를 하시는 분도 많으시기 때문에 평수는 그렇게 안 따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는 해당 호실의 사업자만 내고 사무실 사용을 안 하시는 분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인천 테크노밸리 유원센터 B동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평수의 호실이 2개 있죠. B동의 21개의 호실 중 다른 호실들은 14에서 18평의 호실들이 19개, 딱 두 호실만 11평대의 제일 작은 면적의 호실입니다. 이런 평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기둥입니다. 호실마다 특히 기둥이 많거나 기둥 면적이 한 호실에 치우쳐져 있는 호실이 있는데요. 이 기둥은 실사용으로 분양받는 분들도 해당이 되는데요. D동 5호 라인의 도면과 사진을 보면 기둥 면적이 이 호실에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D동 4호 라인의 도면과 사진을 보시면 호실 안에 기둥 면적이 별로 포함되어 있지 않죠? 도면을 보시고 이런 호실을 구분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또 이 두 개의 도면을 비교해보면 좌측 도면은 호실의 중간에 기둥이 있는 반면에 우측의 도면상의 호실들은 전부 외곽 쪽에 기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평 같은 소형 평수의 호실을 분양받는 분들은 대부분 2호실씩 분양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가벽만 트면 30평형이 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30평을 쓰겠다고 하면 가벽을 터주고 임대를 맞출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9호와 10호를 분양받고 가벽을 터야 하는 상황이 오면 기둥이 중간에 존재하니 곤란하겠죠? 10호와 11호를 분양받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건 기본이지 않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부동산을 하면서 이렇게 분양받으신 분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 호실 같은 경우는 기둥이 호실 안에 9개나 포함되어 있고 호실 중간에 기둥이 2개나 존재합니다. 이 호실들의 도면을 보면 호실마다 가벽 사이에 기둥이 위치하고 있고 호실 외곽에만 기둥이 있죠. 이런 호실 같은 경우가 이상적인 기둥의 위치입니다. 보통 요즘 지식산업센터들은 저층부에 드라이브인을, 그 위로는 섹션 오피스라고 불리는 일반적인 사무실을 짓는데요. 제조형 드라이브인과 섹션 오피스를 둘 다 짓다 보니 제조형 기둥을 그대로 섹션 오피스 공장까지 올려 기둥이 한 호실에 치우쳐져 있거나 호실 중간에 기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5번째로 구조입니다. 지식산업센터들을 보면 도면상으로 직사각형인 사무실 혹은 제조용 공장이 있는데요. 이런 호실보다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호실들이 좋습니다. 임차인들이 정사각형에 가까운 호실들을 선호하거든요. 왜냐하면 세로로 직사각형인 호실들은 발코니 면적도 줄어들고 창문도 그만큼 줄어들어서 호실이 답답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6번째로 뷰와 향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가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뷰와 향이 좋다면 플러스 조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대체적으로 동향과 북향이 좋습니다. 여름철에 냉방을 별로 안 틀어도 되니 관리비가 적게 나오죠. 하지만 남향이 안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임차인 중에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게 좋다는 사람들도 많고 조금 특이하지만 풍수지리를 따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서양도 별 차이는 없지만 제일 뜨거운 오후에 햇빛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선호도가 적긴 합니다. 하지만 겨울철에는 따뜻하겠죠?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고 상호관계가 있기 때문에 향은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뷰는 그래도 정말 많이 보는 편이긴 합니다. 사무실 전망이 막힌 곳이다 하면 아무래도 마이너스 요소가 있겠죠. 임대료에 대한 마이너스 요소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반대로 전망이 매우 좋으면 임차인의 선호도에는 플러스 요소가 있겠지만 임대료의 반영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한강뷰는 예외입니다. 결론은 뷰와 향은 부가적인 요소이지만 향은 별로 중요한 요소는 아니고 뷰는 건물 사이에 막혀있는 전망만 아니면 된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코너 호실, 호실별 평당가 차이, 건물 내 제일 작은 소형 평수, 기둥, 구조, 뷰, 향, 이 중에 중요한 것을 순서대로 보자면 코너 호실, 평당가, 건물 내 제일 작은 소형 평수, 기둥, 구조, 뷰, 향 순이니 마음에 드는 호실이 6가지 중 말씀드린 부분이 많다면 좋은 호실이겠죠. 많은 임대인분과 임차인분을 만나봤지만 두 분 모두 제일 민감하게 여기는 것이 월세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목적으로 분양과 전매, 매매를 하실 때 임대료에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고 많은 지산 꿀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상담을 원하신다면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